어이홍 우야흥 우야흥 이번 시간에는 오행지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행지수란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역할을 있음을 알아서 그것으로는 치수, 물기를 다스린다.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토를 이용해서 토극수, 토가 물을 이기는 그 원리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치산치수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치국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치산치수, 산과 물을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의 근본이다라고 했죠. 그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그 대홍수의 기록을 이제 보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한족들이 말하자면 그 천하태평 시대가 요임금과 순임금이라고 말은 그러지만 실상의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요임금과 순임금 때에 아주 대홍수의 그 재앙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연일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범람해서 사람이 사는 모든 농토가 잠기게 되고 또 이 길이 끊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도 우리가 지금 같은 요즘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가 되니까 얼마나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그렇게 아주 가혹한 대홍수가 들이닥침으로 인해서 아주 당시에 한족들이 말하는 고생을 하는 것의 역사의 어떤 기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사서삼경의 서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잠깐만 이렇게 보면 사기여 넘실대는 홍수는 넓은 땅을 뒤엎고 물은 산을 잠기게 하며 언덕으로 오르는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짤막한 글이지만 엄청난 대홍수의 재앙에 이제 참 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요나라 임금이 이제 이 재앙을 맞이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참 물기를 다스렸는가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조금 보면, 백성들이 한탄하고 있는데 누가 이 홍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고 이제 왕이 말하자면 어전회의를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하들에게 물으니까 모든 신하가 이제 곤이라는 사람을 추천하죠. 당시에 곤이라고 하는 사람은 치수를 담당하는 관리였기 때문에 좀 왕은 곤이라는 담당관에게 네가 좀 아무래도 나서서 좀 이 물기를 좀 다스려 봐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왜 이러냐, 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나서서 물기를 잡았느냐 그러면 그러질 못했어요. 어째 이러냐. 그래서 이제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까 요임금의 이제 뒤를 이은 순임금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참 자연에 그냥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순임금 때도 아주 대홍수가 아주 빈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임금은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자기의 상국, 예, 말하자면 우리 그 고조선에 이제 참 도움을 좀 청하러 우라고 하는 그 신하를 보냅니다. 우. 아이, 참, 어찌 이러냐. 우라는 사람을, 말하자면 이제 우리 고조선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오행치수법을 배워오고, 예, 거기서 그 책을 하나 이제 복사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말하자면 이제 물기를 틀고 막으면서 이제 오행의 원리를 도입을 해서 이제 참 물기를 다스렸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에 요모 나라나 요임금이나 그 순임금들의 시대에는 우리가 당시는 이 고조선이 우의 어른 나라 상국입니다. 상국. 그래서 이제 우리 고조선에서는 이제 그 오행치수법, 예전부터 이제 오행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오행치수로 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러한 그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이제 그 중국인들에게 이제 도움을 준 거죠. 이제 오행치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단군 조선의 그 2대 단군 부루왕이 그 7회력을 사용하면서 오행상생상극의 그 원리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 근간을 마련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의 생활은 뭐예요? 나와 너. 오행이란 별것 아니에요. 오행이란 나와 너, 또 너인 우리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오행입니다. 오행의 목화 도움수는 나를 목으로 정했을 때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은 화,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수, 또 내가 제압할 수 있는 것은 토, 나를 극하는 기운은 금. 이렇게 해서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이것으로 산과 물을 다스리는 그 오묘한 그 이치를 우리 옛 고조선의 어른들은 담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강토, 국가를 다스리는 데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누누이 그 얘기를 하지만 중국인들이 자기들이 그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에야 더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한 30년, 40년 전에 그 책에 보면은 분명히 당시에 그 중국인들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삼황오제가 있는데, 그 삼황오제라고 자기들의 그 중국인들이 말하자면 반고의 자손인 중국의 화화족들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삼황에는 태호복희씨, 염제신농씨, 황제헌은씨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분 삼황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우리의 배달국의 자손들인 것을 알 수 있죠. 또 우리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오제라는 말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왕을 뜻하는데, 전욱 고향, 소호 금천, 제곡고신, 그 다음에 요임금과 순임금을 말하죠. 이게 다 보면 우리 배달국에서 나간
갈려나간 그 자손들이 자기 그 사망 오제들인데, 그 사망 오제가 자기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하족들도 자기들 스스로가 배달족, 우리의 그 배달국에서 나간 하나의 지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중국의 어떤 그 역사를 뒤엎거나 또 그들이 하는 말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자기들이. 근데 이제 그 중국의 우리가 쓰고 있는 역법의 모든 것들은 중국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오랑캐라 그러잖아요. 오랑캐, 동우리를 보고도 동이족이라고, 동쪽이 오랑캐, 서쪽의 만족, 이런 식으로 다 자기들을 중심으로 한 주위의 모든 세력들은 다 이제 말하는 오랑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중국인들이 쓰고 있는데, 그건 누구 침뱉는 얘기죠, 그게. 자기들이 그 땅을, 우리 배달국의 일부의 땅을 자기들이 참 빌려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의 그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원래의 얘기가.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들만 의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중하의 그 착각, 중하의 사상의 착각에 빠져서 지금의 중국도 정치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주위의 그 소수민족들에게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우리 이제 중국 교수들도 모든 오행의 역법 이런 것들은 동의에서 창시된 것이며 소호 이전부터 발명하여 사용한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 중국의 설양지라는 교수가 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중국 인종은 북내설, 즉 동의에서 왔다. 모든 것의 문화의 창시되고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동의에서 만들어졌는데, 중국 인종도 북방설, 북내, 즉 말하자면 오랑캐인 동의에서 왔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이건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의 필장복이라는 교수가 자신이 저서인 중국 인종 북내설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한 말을 내가 인용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 중국의 모든 하와족들도 우리 예전에 말하자면 우리 뭡니까 동의의 한 뿌리에서 나왔으면 배달족의 한 지류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참 누워서 침 뱉기 같은 얘기를 중국인들은 다 그냥 좋은 건 자기들 거로 주워 담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 오늘은 오행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이제 또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죠. 우리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지금의 세상은 이제 말하던 세상이 변하면서 어느 쪽으로 변해가느냐? 물질 중심, 물질 만능의 시대와 개인주의, 말하자면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사돈이다, 형제가 아니다, 친척이다, 이렇게 해서 어울려 살았는데, 이것들이 다 말하자면 헷가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쪼개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개인주의가 이제 말하자면 참 팽배해지고, 모든 법들도 나라에서 만드는 법들조차도 보면 전부 다 개인 이런 중심으로 이제 법들이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누구라도 이제 참 각각의 개인들이 올바른 생각을 지니고 올바로 살아가면서 참 열심히 일하면서 재산을 이렇게 좀 일구고 이게 사는 사람도 많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더러더러 많은 세상이에요. 남의 것을 어떻게든 그냥 적당히 하여간 참 법을 이용해서 뺏든 뭐라든 하여간 뺏어서 자기 주머니만 넣으면 된다고 하는 어떤 공짜 근성의 사람들, 공짜로 참 세상을 살아나가려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참 많아진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내면에는 우리가 이제 그 기, 혈, 신, 기가 참 움직이고 기가 넘쳐나서 피가 돌고 신명, 정신이 맑아야 되는데 그 남의 것을 참 어떻게 그 기회주의로 해서 좀 뺐고 참 아주 그 자기 욕심에 참 차만큼 남의 그 해코지하면서 이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하늘에서 가만히 두지 않죠. 예.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신명이 뭐예요? 신명이. 신명의 신령스러움은 하늘과 닿아져 있는 거거든요. 예. 사람이 신명을 지니고 산다, 정신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하늘과 닿아진 신령스러움과 닿아져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신명이 어두워지겠죠. 예, 어두워지면서 어떻게 이제 참, 본인이나 아니면 자손들이나 누구에게인가 하면 그 신명의 그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그 신령스러움을 잃어버려서 뭐 말하자면 병을 얻는다든가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이제 좀 일어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절에 한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가끔 올라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네. 아주 시골 깡촌에서 초등학교도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중학교 1년 다니고 참 집안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풍비박산이 나서 집안들 말하는 사촌이라든가 뭐 작은 집 큰 집으로 다 그냥 뿔뿔이 형제간들 넷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고 또 어머니는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이제 참 개가를 또 하시게 되는 과정이 되니까 뭐 아주 뭐 이 참 형제 사남매가 아주 어렵게 세상을 살면서 참 이 한 회장님의 그 자수성가 하신 분인데 하여간 참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그 돈을 벌고 참 남들에게도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양로원이라든가 복지회관 이런 데 참 자선사업도 많이 하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나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참 IMF 그 당시니까 IMF의 그 참 어려운 좀 경제 사정으로 해서 어려운데 그래도 이분은 그런 대로 이제 참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었죠. 이제 왜냐하면 워낙 튼튼한 그 자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분이 주로 하시는 것이 이제 건설업과 장비 임대업인데 IMF를 맞으면서도 그래도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 이거 집안에서 이제 폭탄이 하나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부인이 이제 이혼을 요구를 하는 거죠. 이혼을. 생각지도 않았답니다. 예. 부인이 이혼을 요구해요. 그 이혼을 요구를 하게 된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한 회장의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큰아들은 뭐 좀 공부를 해라 해서 뭐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뭔가에 좀 배우는 길에 좀 들어서도록 부모로서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그냥 말하자면 백수날라리가 된 거죠. 아버지는 돈 많고 뭐 자기는 그냥 뭐 공부 안 해도 먹고 살 것 같고 뭐 이제 이렇게 참 살아가고 둘째 아들은 그래도 이 그림이나 이런 데 좀 재질이 있어서 미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사파나든가 뭐 그림 그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조그만 공방을 차려서 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큰아들 작은아들 다 이제 결혼을 시켰는 상황에서 근데 그 큰아들이 벌써 애가 둘이나 생겼잖아요. 생겼는 상황에서 이제 이 한 회장님의 그 부인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혼을 해서 이혼의 그 이자료를 가지고 큰아들에게 뭔가 좀 번듯한 사업체라도 하나 좀 차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한 회장한테 이혼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참 집안에서 그냥 말하자면 그 폭탄이 터지니까 어떻게 이제 뭐 상의할 때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절로 쳐들어와서 이제 말하자면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이혼을 하지 말고 부인이 요구가 무엇인가를 좀 들어서 그 요구에 들어줘라. 들어줘라. 내가 볼 때는 대충 어떤 그 내막이 부인이 말하자면 그 아들이 말하자면 40이 넘어가는 그 아들이 나름대로 안쓰럽죠. 그렇다 보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서라도 내가 위자료를 받아서라도 이 자식에게 줘야 되겠다. 한 펀드 사업을 좀 하게 해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그 아들의 처갓집과의 관계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말하자면 그 며느리가 참 순정적으로 예 아버님 예 아버님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실상 그 며느리인들 이 아들과의 그 결혼할 때에 그 집안이 잘 산다는데 뭐 좀 외형적으로 좀 모양이 있고 좀 말하자면 남들의 과시도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품고 시집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은 그 말하자면 그 사돈 때의 입장도 우리 하느장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전혀 그쪽의 사돈과의 관계라든가 며느리의 관계는 전혀 생각을 안 했다 그래요. 단지 이제 그 자식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나이만 먹어가면서 참 별로 참 할 일 없이 빈둥빈둥거리는 어떤 그 이런 그 아들에 대한 생각만 부인이 가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얘기를 해 주니까 참 새삼스러운 참 것을 알게 됐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지니고 있는 것이 100억이면 50억 줘라. 부인한테 줘라. 당신 마음대로 쓰라고. 단 이혼은 하지 말라. 이혼을 한다고 해서 뭐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단 이 부인은 아들의 사업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혼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뭐 나하고 안 사는 것도 좋고 아들하고 살아도 좋은데 다 좋은데 당신 해야 될 대로 다 해줄 테니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충분히 도와줘라. 아들 한번 기 한번 피게. 뭐 당신이 돈 번 거 뭐 원래 가지고 왔단 거냐? 당신이 그래도 일고서 당신이 지니고 있는 것이지. 그 어떻게 지니고 있는 거 아들한테 쓸 수 있으면 써봐라 내가. 우리 하느님이 고기를 갸우뚱 하면서 이제 참 절을 내려갔어요. 그렇게 하고는 내가 얘기한 대로 뭐 과감하게 뭐 한 몇십억을 갖다가 부인한테 탁 갖다가 아주 돈을 줬나 봅니다. 이거 당신 아들이 그렇게 참 사랑하는데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돈이면 당신 마음대로 써라. 마음대로 써라. 근데 그렇게 하고 말하자면 이제 또 세월이 흘러가지요. 그런데 이제 가면 이제 그 한회장님 이제 들여다 보는 거죠.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봤더니 그 처갓집에 말하자면 큰 처남이 딱 아들하고 회사를 하나 딱 차려가지고 제일 먼저 아주 차부터 바꾸더랍니다. 외제차로 착 그냥.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준 돈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하고 이제 뭐 그러나 돈의 흐름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는 한 10년 세월이 지났나? 10년 세월 지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들 부부가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아들 부부가 이혼하죠. 아들 부부가. 아들 부부가 이혼. 한장 부인은 안쓰러운 마음에 이제 말하자면 그 아들 그 자식들 키우는데 가서 또 왔다 하면서 키워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누가 돈을 싫어하고 누가 편한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이 돈을 씀으로 인해서
이 돈이 당당한 돈이냐 당당하지 않은 돈이냐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써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은 크면서 아버지가 돈 많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애저녁에 돈 벌 생각은 안 했죠. 근데 그런 아들한테 10억짜리 회사를 차려준들, 50억짜리 회사를 차려준들, 100억짜리 회사를 차려준들, 그거 감당되겠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때때에 익어서 때때에 그릇을 마련해라 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주된 얘기입니다. 때에 익어서 내 그릇을 키워놓지 않으면 언젠가 나에게 들어오는 재화가 내 그릇에 찰 텐데, 이 그릇이 큰 그릇이면 많이 담아서 여럿이 나눠 먹을 수 있지만 내 그릇이 적으면 조금 받아서 자기만 홀짝홀짝 하다가 세월 보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들은 결국에는 제가 당시에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준 걸 아는데 왜 큰 돈이지? 내가 그랬어요. 과감히 줘라, 과감히. 적당히 1, 200만 원, 1, 2천만 원, 1, 20억 하지 말고 당신 재산 반을 끊어서 준다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줘라. 딱 그 돈 망해먹는데 10년 걸립니다. 5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아들이 까먹는 시간이. 그렇게 하고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처갓집에서 이제, 야, 더 이상 돈 날 것도 없다, 야. 그랬는지 어쩌는지 아들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죠. 자식들은 누가요, 이제 애비한테 떨어져서 이제 그 자식들은 또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한 회장님 부인이 이제 거둬서 이제 또 살림하는 과정이 되죠.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용기를 낼 때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않아야 할 때, 즉 자기가 죽으러가는 사지에 들어가면서 용기를 낸다는 것은 결국엔 죽음뿐이 더 있겠어요? 죽음이라고 해서 사람이 생사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함에 도모함에 잘못된 결과가 있을 걸 뻔히 알면서 그 일을 가면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가 저 물에 깊은 물에 빠져서 내가 수영을 못한다면 이제 빨리 죽을 것이 100%인데 그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잠시의 모양 때문에. 모양.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한번 폼 한번 내고 사느냐. 아이고 참, 내가 하는 말은 쪼다 같은 짓거리를 하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든 내가 아버지에게 참 도움을 주든 서로 당당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느 한쪽의 정에 의해서 아니면 어느 한쪽의 강압에 의해서, 그래 이제 한 회장님이 이제 부인한테 그런 거죠.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고 그 돈 주고 이혼했더라면 당신 지금 현재 오갈 데가 어디 있겠어? 네. 지금 부인은 찍소리도 못하고 아주 그냥 산답니다. 왜? 자신이 먼저 아무 잘못도 없는 한 회장한테 자식 사업자가 만들려고 이혼하자고 그렇게 재촉했잖아요. 그게 잘된 그 행위입니까?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행위죠. 사람들은 말은 참 지금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행동과 움직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없는 사람이 온당하고 올곧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또 얘기를 나눠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